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뉴스나 인터넷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 신앙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던 약 2000년 전, 그때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당시 세계를 움직이던 두 개의 거대한 축, 바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1세기의 세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성격이 다른 두 세계가 한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지중해 전체를 자기 앞마당처럼 지배하던 거대한 정치 질서,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지배 아래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썼던 유대 사회가 있었죠. 이 둘의 만남과 충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로마 제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시대인 1세기에 로마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지중해를 둘러싼 거의 모든 땅을 지배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평화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법질서 위에 세워진 조금은 아슬아슬한 평화였죠. 아니,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에 있었습니다. 첫째, 황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아주 강력한 정치 체제가 있었고요. 둘째, 지중해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무역망이 제국 전체에 부를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된 헬레니즘이라는 공통의 문화와 언어가 제국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국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로마가 처음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사람이 독재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공화정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기원전 1세기에 끔찍한 내전이 계속 터지면서 공화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뒤에는 혼란이 극에 달했죠. 바로 이 혼란을 잠재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권력을 잡은 뒤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이 낯설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가 전 제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보세요. 로마 황제의 정치적 결정 하나가 저 멀리 유대 땅에 사는 한 가족의 운명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 그 영적인 세계는 어땠을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로마 제국은 종교가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종교 세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편에는 제국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시민이라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국가 종교와 황제 숭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집트나 페르시아 같은 동방에서 건너온 신비 종교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신비 종교들은 국가가 아니라 나, 한 사람, 개인의 구원과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종교와 함께 철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 철학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플라톤주의와 스토아주의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플라톤주의는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다라고 보면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반면에 스토아주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주의 질서인 이성에 따라서 평온하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였어요. 자, 이제 거대한 제국이라는 숲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그 안에 있던 아주 특별한 나무,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 사회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원후 6년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뒤로 로마는 아예 총독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둘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게 되죠. 로마 총독은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 세 가지를 완전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했고
소득의 30에서 40%나 되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고요. 심지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막강한 사법권까지 휘둘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지배는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피부로 느껴지는 아주 현실적인 압제였던 거죠. 그럼 이런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로마와 타협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려던 귀족 세력이었고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걸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대중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이름처럼 말로 해선 안 된다, 무력으로 싸워서 로마를 몰아내자고 주장했고요. SNF파는 아예 이 세상은 틀렸다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로마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저마다 다른 해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질서와 그 안에서 고뇌하던 유대 사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역사의 거대한 무대가 이렇게 딱 준비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제국이라는 틀 안에 하지만 전혀 다른 2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로마가 그토록 자랑했던 팍스 로마나 그 평화는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억압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의 단단한 질서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뜨거운 열망이 정면으로 부딪히던 시대. 이것이 바로 1세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 종교적인 뜨거운 열망, 그리고 차가운 철학적 이성이 한데 뒤섞여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대.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상이죠.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